네, 반갑습니다. 6월 5일 수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설명할 얘기가 많아서, 자, 네이버 화면으로 켰습니다. 오늘 일단 지수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계속 들쭉날쭉 하다가 후반부에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이 됐죠.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는 0.36%, 나스닥은 0.17% 상승했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트렌드가 뭐죠? 자, 여기 오후부터 올라간다. 뒷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뭔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뭔지는 몰라. 이 기대감이 뭔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돼요. 시장이 나쁜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제조업 둔화에 따른 그런 기대감. 제조업이 둔화되는데 왜 기대감이 있어요? 네, 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뉴스 보시면은요. 뉴욕 증시가 고용시장 둔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 기대를 붙인다는 것도 이게 서로 모순이죠. 둔화가 되는데 기대가 된다. 이건 사실 애매하거든요. 근데 통화정책에 그만큼 민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이 잘 올랐고 현재 시점에서 미국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 조짐을 보일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실업률 발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업률 발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실업률은 아직은 3.9%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충분히 현재로서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한 4%대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4월 달에 구인 건수가 805만 9천 건, 그래서 전월 대비 29만 건으로 감소했다. 자, 구인 건수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용이 이제 막 팽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채용 수가 줄어들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5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골드락스를 이어갈지에 주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늘어날 걸 전망하고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뭐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월 비농업 고용은 19만 명 증가. 이거 18만 5천 명이었는데 예상치가 조금 더 증가했나봐요. 자, 19만 명 증가할 것으로 직전 월에는 17만 5천 명이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웃돌 것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용시장이 약간 둔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막 성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둔화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대로 하락했다. 요것도 약간은 이제 기대감이 좀 있죠. 이제 국채 가지고 이제 이 금리를 아직도 따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미국 국채 금리는 물론 영향은 주겠지만 그렇게 뭐 어떤 이정표를 세울 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국채가 뭐 5% 갈 거다, 7%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금리 그렇게 올리면 다 죽어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금리가 5%, 국채금리가 5% 넘어갈 거예요, 6% 갈 거예요, 뭐 10% 갈 거예요, 뭐 이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이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기준금리와 대부분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로 계속 떨어지게 되면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엔비디아 주식이 1%째 상승했던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 뉴스가 나오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요거 테슬라 주가 하락한 모습이 좀 있었죠. 주주 소송과 중국 판매 둔화, 이거 머스크 리스크가 다시 나왔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일단 머스크 CEO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주주 소송에 직면해 있다. 아하, 이것도 리스크야, 그죠? 자, 테슬라 주주들이 2022년 말 머스크가 75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각했을 때 내부자 거래 혐의가 있었다.
이러면은, 네, 내부자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기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안 좋은 걸 미리 알고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은 내부자 거래가 맞죠. 그것도 이제 대표이사가 한 거니까, 야, 이번에 실적 어떻게 돼? 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식 팔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팔고 나서 주가 올라갔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팔고 나서 주가 떨어진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의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나 이런 그 내부자들, 네, 고위급, 네, 그런 관계자들은 항상 주식 매도할 때 조심들 해야 돼요. 이거 문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계속 부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테슬라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제 뭐 신격화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이제 전기차가 없던 시절에는 테슬라가 뭐 거의 독점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전기차가 뭐 발레 차이는 게 전기차 아닙니까? 네, 많이 나와 있죠.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잘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좀 둔화된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이 전기차 쪽으로 진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가 다 먹어야 되는 파일을 자꾸 빼앗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네, 테슬라는 엔비디아에 대량의 인공지능 AI 전용 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은 주가 상승 요인이었다. 근데 상승 촉매에 작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겠죠. 자, 요 이야기가 어딘가 또 나와요. 또 한 번 더 봅시다. 이따가. 네. 조금 내려보면 이제 유전 관련한 테마, 유전 관련 테마까지인데, 아, 유전 이거 지금 보면 이거 시간에서 좀 안 좋아지고 있죠. 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 지금 동양철관, 뭐 화성밸브 이런 것들이 계속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모습 나오는데, 한국석유 뭐 두 번째 상한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탐사 단계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나온 거고, 빠르면 이제 금년 말에, 올해 말에, 이제 첫 번째 시추 공리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전에 있었던 네, 부분들, 네,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 가스전 있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형성된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글쎄요. 뭐 일단은 통상 성공 확률은 10%. 이게 운이 좋아서 구멍을 뚫었는데 석유가 나와버렸어. 그럼 좋은 건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나온 게 있죠. 이거 뭐야? 네, 미국 휴스턴 액트지오 본사 주소지 건물 해가지고, 가정집. 이거 약간 불신이 있다 이거죠. 영일만 분석한 액트지오 불신이 있다. 근데 산업부에서는 엑소모빌 출신 전문가가 많은 회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석유공사 측은 액트지오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본사 주소지에 평범한 가정집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거 뭐야, 이거 말이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이 방송에 출연해서 가이아나에 시추를 하게 된 엑소모빌 회사에서 지질 그룹장을 하셨던 분이 나와서 만든 회사다. 네. 아무튼 뭐, 그럼 이런 거네요. 그죠? 네, 삼성에서 부장님, 이사님 하시던 분이 나와서 회사를 차려서, 이 회사 지금 세계적으로 대단한 회사구나, 라고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아무튼, 네, 요거랍니다. 네, 이 본사래요. 뭔가 좀, 이 냄새가 좀 안 좋게 나는데, 그죠? 네, 이거 맞는 얘기야? 어쩐 얘기야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본사가 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 알아서 참고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집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우리나라 전원주택의 그런 모습이네요. 자, 약간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발표된 자원량은,
이 액트지오사에 의뢰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액트지오사가 여기였다 라는 것 우리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네, 요장대로 넘어가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가 1.5% 상승했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내렸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는 일단 올랐어요. 자, 테슬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해가지고요. 네, 이 테슬라보다 XAI에 먼저 칩을 공급할 것을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이게 뭔가요? 네, 그 다음에 AI 스타트업 XAI의 전용칩을 공급하기 위해 엔비디아에 수천 개의 AI 전용칩을 주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트위터, 뭐, 테슬라보다도 먼저 이 X와 이 트위터, 이쪽에, 먼저 칩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전용칩인 H100 주문을 올해 말까지 85,000개로 늘릴 것이다. 네. 와, 돈 많이 쓰네요. 네. 이게 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 왜냐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놔가 아니라 주문하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어쨌든 엔비디아에게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네. 엔비디아에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죠. 다른 회사들도 네, 이 AI 센터를 만든다든지 또는 자기가 이제 AI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오늘은 없나요? 네, 어제 그 시간에서 나온 거라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젠슨 황이 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죠. 네, 실패한 거 아니다. 그 이유, 그러한 보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삼성전자의 HBM을 납품받게 될 것이다. 지금 AI 칩에 대한 그 공급이 너무나 딸리기 때문에 너무나 딸린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다. HBM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하이닉스 혼자서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마이크론을 포함하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의 회사에서 모두 다 HBM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이제 고무적이었던 건 뭐냐면 어제 얘기한 거니까 이제 어제 기준으로 어제죠. 네. 그저께, 그저께 정도 시점에서 이제 연구를, 실험을 끝내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곧, 승인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조만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테스트 끝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조만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네, 뭐 이번 달 넘기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적 발표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기대가 좀 나올 수 있겠고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시간외에서 2.3% 정도 올랐나요? 보통 이제 이 대형주가 이 정도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4% 정도 네, 운 좋으면 한 8만원대 이상까지도 네, 상승 출발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라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요거 이제 50살 넘으면 이제 맞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 싱글릭스, 스카이조스터, 이 효과 가격 편의성 대결이 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싱글릭스가 이게 제일 저거죠. 네, 이제 예방률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대신에 2번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유전자 재조합. 요거 약간씩 걸리는 부분 좀 있습니다만, 가격적인 측면도 40만원대로 2번 받으니까 100만원 들어가요.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스카이 조스터는, 네, 지금 현재, 네, 예방률이 이제 50대 때 맞으면은 69.8%. 제법 높은 편입니다.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조금씩 애매해지는 거고요. 16만 5,479원짜리를 한 번만 맞으면 끝납니다. 생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네,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무엇이냐? 이 MSD의 조스타박스가 끝난다는 얘기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랑 성능이 똑같은
네, 이 스카이 조스터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인데 지금 이 예방률만 따지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네, 이 100만원 주더라도 이거 싱글릭스를 맞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요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산다라면 네, 한 번만 맞으니까 편의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이 경쟁 상대니까요. 없어지게 되면 요 놈이 네,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스카이 조스터. 네.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이거의 위기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싱글릭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네, 생백신이 아닌 사백신 쪽으로 판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방률이 확실하다면 네, 돈이 얼마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일단은 뭐 평생 그냥 100만원 내가지고 한번 맞는 건데 네, 근데 이것도 아직은 미공개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미공개. 아직은 가격이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저건데, 가격이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스카이 조스터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살짝 한번 짚어봤어요. 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오랜만에 또 주목받는 얘기가 좀 있었네요. 네, 자, 배당도 투자하는 방법. 주가 안 올라도 돼요. 그래, 주가가 뭐 올라오니까 뭘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매달 따박따박. 근데 월 200만원에 만족하면 안 되겠죠. 이거 매달 받는 그런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광고성인 것 같아서 일단 제외를 했는데 일단 투자 방법은 저게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 여기 있었네요. 자, 엔비디아와 AMD 또 엇갈렸다. 그 다음에 리스크 커진 테슬라 이렇게 세 가지 기업들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테슬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방금 전에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AMD가 요즘에 자꾸 떨어져요.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각각 요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1% 올랐기 때문에 이 시청 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 방에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네, 야, 이 엔비디아의 시청 요거는 상당히 네, 의미가 있어요.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으니까 네, 기대감이 높네요. 네, 그 정도 보실 수 있겠고요. 국제유가 이야기도 잠깐 볼게요. 국제유가가 어디쯤 나왔을 거예요. 네, 유가가 오늘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산 소식이 놓여 있다. 그죠? 네. 유가 또 하락했다. 이건 이 제조업 둔화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당연히 있을 거였지만은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된다. 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공급이 남아도게 되죠. 그래서 감산을 더 이어가자라는 것이 오펙의 입장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선순환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장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이 에너지 분야에서의 가격이 인하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되겠죠. 물론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네, 에너지 같은 부분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뭐 변화는 없겠지만은 지금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CPI가 이제 2%대 진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잖아요. 그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의 어떤 포지션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그 압박감이 조금 이제 그 연준에게 더 많이 가해지고 있을 때는 이 경제지표의 부분들이 지금의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지켜보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서둘러서 생각할 필요 없고요. 시간적인 부분들을 느긋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오늘 보시면 될 것 같나요? 네,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통해서 네,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8만전자 회복 가능할까? 오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오늘도 가능하다. 요 이야기가 좀 있나요? 젠슨항이 네,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공급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도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로이터 통신의 이야기는 그런 기사는 기사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좋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삼성전자가 지금 AMD 쪽에 네 협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AMD에 HBM3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삼성도 많이 바빠진 상황이 벌어지면서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라면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재성 루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이거 정면적으로 이제 돌파해서 나가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그런 주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네, 잘 튀어 오르고, 이게 중요한 거는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튀는 건 튀는 거고 튀었다가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우리는 이제 연휴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약간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다 보면은 네, 좋은 결과에 진입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주가 오르는 거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휴일 전날이라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또 서두르지 마시고,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뒤늦게 쫓아가서 매매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